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서천의 밤사이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서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고 대부분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내일까지 최대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폭설이 덮친 비닐하우스, 한쪽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와 트럭은 무너진 비닐하우스에 깔려 있습니다. 천장에 쌓인 무거운 눈무게를 견디다 못해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겁니다. 쌓인 눈을 제거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찢어서 이렇게 눈을 밑으로 내리고 임시방편으로 지지대를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에 깔린 농기구를 언제 꺼낼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온통 새하얗게 변한 도로엔 눈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차량이 나가지 않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 차를 끌어냅니다. 우회전하려 하지만 바퀴가 헛돌고 결국 멈춰선 차량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대설경보가 내려진 서천엔 30cm 넘게 눈이 내려 도심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밤에도 치우고 가고 아침에도 이렇게 치웠는데 한도 끝도 없고 제가 여기 한 30년 넘게 사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서천 지역엔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휴교하거나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20cm가량 눈이 내린 세종시 전이면의 도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들이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을 피하기 힘들었습니다. 절반 온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소 2배 이상 시간이 걸린 거죠. 강풍특보도 내려져 서해 섬으로 가는 7개 여객선 항로는 전부 통제됐습니다. 한때 폭설주의보가 발효됐던 공주에선 실종된 89살 치매 노인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천안에 대설경보가 추가로 내려졌고 아산과 보령, 세종 등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 보령, 서천 등 충남 남부 서해안엔 5에서 10cm의 눈이 더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2에서 7cm의 눈이 예고됐습니다. 내일 아침엔 영하 17도에서 영하 8도로 강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남도가 서천에 대설경보가 내려지고 그 밖의 시군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폭설이 계속되자 어제부터 비상 2단계를 발령해 피해 최소화 대책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어젯밤 7시 30분부터 300여 명의 공직자가 밤샘 대기하며 시군의 피해 사항을 점검했고 오늘은 시장 군수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발빠른 제설 대책과 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주문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에선 이번 한파에 한랭 질환자가 모두 9명 발생해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천안 아산역 인근을 지나던 서울 용산행 KTX 열차에서 큰 소리와 함께 외부 유리창에 금이 가는 등 하루에만 5건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코레일은 KTX 열차에 내외부 2겹의 유리창이 있는데 선로 주변 눈 속에 파묻혔던 자갈이 유리창으로 튀는 이른바 착설 현상으로 금이 갔지만 강화 유리인 내부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아 승객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운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착설 현상은 적설량이 4cm 이상일 때 주로 발생하며 코레일 측은 다만 승객 우려를 고려해 시속 100에서 200km 속도로 감속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불을 지폈던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났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등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르면 내년 1월 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조용준 기자입니다. 내년부턴 지역에서도 병원과 약국,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 2주 연속 감소, 중환자 병상 가동률 50% 이하 등 4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말로 예상되지만 현재 확산세로는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를 촉발했던 대전과 충남은 정부 방역 정책의 뜻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달 초 4,000명대였던 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일 2달 반 만에 가장 많은 6,395명을 기록한 뒤 한때 7,000명까지 육박하는 등 연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대전과 충남 각각 47%와 57%인 상황이라 실내 마스크 해제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병상 확보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변이로 최근 나오는 확진자 6명 중 1명은 재감염자인 점 등도 변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이도 있고 이제 또 겨울철이고 면역이 떨어져 있는 암 환자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착용을 하고 다니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되더라도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 체계 부담이 커지면 다시 마스크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관련해 내년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배정되는 국비만큼만 발행하고 온통대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절이나 연말 연시 등 특정 시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발행하거나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의 할인율 혜택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이 시장 취임 후 10%였던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률을 5%로 낮추고 월 사용 한도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한편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비 3,525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예산안이 통과되면 대전을 포함한 각 시도에 수백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당초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기면서 비교적 선방했던 대전 용문 1, 2, 3 재건축 단지까지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이어 선착선 분양을 예고하는 등 대전 지역 청약 시장의 한파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2순위까지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대전 용문 1, 2, 3 재건축 단지는 일반 분양 1,900여 가구 가운데 500여 가구의 미계약 물량이 나와 지난주 무순위 청약에 이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건설이 짓는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 20일과 21일 1, 2순위 청약에서 전체 836가구 가운데 147명만 신청해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매우 강하고 가벼운 데다 내구성까지 좋아 꿈의 신소재로 불리지만 재활용과 폐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탄소 섬유를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인 해상 태양광 설비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철보다 10배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항공기와 전투기, 우주선 등에 활용되고 있는 꿈의 신소재 탄소 섬유. 하지만 아직은 제조 비용이 매우 비싼 데다 수리나 재활용이 안 되고 폐기도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탄소 섬유를 재활용해 해상 태양광 부력체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해상 태양광을 위해서는 물 위에 잘 뜨는 스티로폼 등의 부력체를 활용해 발전 시설을 해수면에 띄워야 하는데 거센 파도와 바람, 염수 등으로 인해 유지 보수가 어렵고 미세 플라스틱 배출 등 문제도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탄소 섬유에 카메라 플래시처럼 짧지만 순간적으로 높은 빛 에너지를 쏘면 분자 간 결합이 극대화되면서 탄소 섬유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표면 처리된 저품질 폐탄소 섬유는 고품질 상용 A급 탄소 섬유 대비 95%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저품질 탄소 섬유로 저렴하고 내구성 좋은 부력체를 만든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처럼 짧지만 순간적으로 높은 빛 에너지로 탄소 섬유 표면을 기능화하는 것입니다. 빛 에너지로 표면 처리할 경우 극성과 무극성 파트가 동시에 증가하고 지속 시간도 긴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기업의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해상 부력체 시제품 제작에 착수해 해수, 수조에서 간이 실증을 완료하고 새만금 방조제 내해에서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 환경에서는 450와트급 이상 태양광 패널 27개를 지지하고 있는데 2m 이상의 파도를 견디며 20년간 쓸 수 있는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패물 260드럼이 오늘 새벽 경주 최종 처분장으로 반출됐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8월 222드럼에 이어 오늘 260드럼을 추가로 보내 올해 계획한 400드럼보다 82드럼 늘어난 총 482드럼의 중저준위 방패물을 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전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1,154드럼의 방패물이 보관돼 있어 매년 600드럼씩 반출해도 52년이 걸리는 만큼 반출량 추가 확대와 처분 고도화 시스템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학점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입시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으로 정해졌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교육행정 시스템 개편 등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교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TJB 등 전국 9개 지역 민방과의 특별대담에 출연해 지역 대학을 위한 특별 회계를 만들어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교육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역대학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특별 대담에서 현재 연간 82조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모두 초중고 교육에 투입되지만 대학은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에만 이 82조를 써야 되다가 보니 OECD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32%가 더 높아요. 지출 비중이. 대학은 OECD 국가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64%밖에 지원을 못해요. 성 의장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회계인 평생고등교육 회계 항목을 만들어 지방교육,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새로운 회계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전해가지고 정부의 돈 일부, 일반 회계돈 좀 플러스 해가지고 지방교육에 좀 쓰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논란이 됐던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방침과 관련해서는 첨단산업기본법을 토대로 지방대학들이 관련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유치원은 교육부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해 예산 지원과 관리를 놓고 정부나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투는 불합리성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미래로 가는데 한번 새롭게 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인 만큼 꼭 실현될 것이라면서 지방의 재정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의 특별 대담은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 오전 7시 45분부터 50분간 TJB 등 전국 9개 민방에서 방송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시 과학기술위원회가 오늘 저녁 호텔 오노마에서 열려 대전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새해 출범 50년을 맞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 출연연과 대전시, 기업, 언론사, 시민들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을 신고한 당진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당진시에 거주하는 강모 씨는 산책 도중 잎회색이 변한 소나무를 발견해 시청에 신고했고 국립산림과학원 진단 결과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산림청과 당진시는 긴급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발생지 5km 이내에 대한 정밀조사와 감염 우려목 방제, 예방주사 등 긴급 방제를 시행 중입니다. 대전 유성구가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오늘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27일간 도심 눈썰매장을 운영합니다. 눈썰매장은 신성동 종합운동장과 원신흥동 작은 내수변공원, 관평동 동아울 수변공원 등 3곳에서 운영됩니다.